네, 안녕하세요. 처리수학입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학생들이 많이 왔네요. 네, 이제 기대가, 크시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으시고 하시죠? 네, 제가 입시를, 네, 이제 1학년은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어요. 한 6년? 여기 와서. 근데 운전고 입시를, 예비고일을 한 6년 정도 봤는데요. 제가 이제 입시를, 네, 자연계 입시를, 자연계 수능을 27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28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입시의 말단에서 학생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매년 최종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동의하시다시피, 초등학교는 잘했는데 중학교 때는 좀, 네, 아닌 학생들, 또 중등학교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결과가 별로인 학생들이 많지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네,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잘했는데, 이제 고3 때 잘 못하거나, 또는 고3까지도 잘했는데 수능은 잘 안 나와서, 네, 대학 입시를 좀 헤매거나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어머니들만 계시면 그냥 제가 바로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 학생들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만 운전고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가신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명확한 지향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운전고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운전고를 가는 목적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너무 막연하고요. 네. 운전고를 가는 건 좀 더 현실적으로 빨리 나는 네, 예를 들어 서울대 예성을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공부를 이제 하시려고 네, 운전고를 가신 겁니다. 저랑 이제 벌써 이제 낯익으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자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네. 우리가 미적분을 선택하거나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네,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미적분의 20분의 1 이하예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을 자연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공계나 의학계열이나 이런 데 가시려면 자연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이 현재 한 20만 명 정도인데요.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이 정도 보셔야 됩니다. 원서를 내는 사람은 좀 더 될 수 있어요. 근데 원서를 내놓고 응시를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목표로 하시는 대학이 어디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네, 여기서는 스카이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서울대 네, 서울대를 왜 S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 네, 그렇죠. 네, 서울대랑 네, 메디컬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게 바뀌어서요. 이제 반대로 써요. 이제 요즘은 이제 메디컬 앤 서울대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계열 내지는 이제 네, 서울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선생님 연고대는 안 써요. 네, 제가 왜 안 쓰냐면요. 네, 요거 합치면요. 네, 서울대 자연계열이 한 1,8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학계열이 지금 현재 한 6,7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8,500명이죠.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언제 발표할까요? 2월 달에 할까요? 네, 3월에 할까요? 의학계열 의대를 1,000명 정도 증원한다고 하죠. 네, 그렇죠? 네, 제 처제 남편이 네, 국회에 오래 있다가 나왔는데 그 친구 얘기로는 네, 2,000명을 넘는 다라는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여간 1,000명이 나오면 네, 9,500명 가깝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공부 잘 잘했던 자연계 애들, 걔네들이 이제 영재고 과학고를 가잖아요. 근데 영재고 과학고 간 학생들의 한 60%는 네, 포스텍, 카이스트, 지스트, 디스트, 유니스트 이런 데 갑니다. 그쵸? 그때 스트 붙은데. 그런데 거기 가는 학생 수가 한 1,200명 정도 빠져요. 실제로 그 학생 수가 한 2,2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원이 2,200명 정도를 합치면 10,000명 확 넘어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10,000명 확 넘어가니까 요 인원이 조금 늘어서 한 1, 2만 명 늘어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네, 5%예요. 20분의 1.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혹시 운전고를 가셨는데 중학교 때 한 상위 10% 안에 들었으면 또는 한 상위 15% 안에 들었으면 2배수 내지는 3배수 정도 안에 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3년 레이스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혹시 자녀가 내 운전고를 갔는데 중학교 때 성적이 한 2배수, 2배수면 5%잖아요. 그죠? 10%잖아요. 그죠? 네, 중학교 때 한 10%, 3배수면 15%. 그죠? 우리가 한 3명 중에 1명 된다, 또는 2명 중에 1명 된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면 하지 않냐고요. 그죠? 실제로는 한 4명 중에 1명 된다 그래도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한 중학교 때 상위 10에서 15% 정도 됐던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최소 연고대가 아니라 서울대 이상을 목표로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목표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최소한 서울대 이상 가요라고 말하시는 분은 과연 여기 중에 얼마나 될까요?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계가 운전고가 한 330명 정도 되나요? 320명 정도 되죠. 한 학년당. 이제 문과 빼면, 이제 340명 정도 됩니다. 희문고가, 자연계 학생이 한 340명 정도 되는데요. 그 34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중복 허용하고 재수생 허용하는 건 다 똑같아요. 어디나 통계를 낼 때. 근데 이제 의학계열을 150명 올해, 저희가 작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2022년도 입학생 통계는 이게 200명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34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이, 의학계를 갔어요. 올해는요, 이 150명이 144명, 그러니까 144명이죠. 144명이, 의대를 갔어요. 의학계열이 아니라. 이건 이제 의학계열 합치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근데 그 144명이고, 요번에는 희문고는 재학생 통계를 냈어요. 그 중에 재학생은 72명이다. 50%다.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전고는, 이제 그 인원의, 거의 엄청 작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는 9분의 1? 10분의 1? 그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근데, 희문고, 제가 이제 설명할 때마다 이제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학교 성적이요. 17년에서 21년까지 5년 동안 입학한, 희문고 입학생에, 그러니까 21년도에 입학했으니까 23년도에 졸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그 학생들까지 입학생의 41%가 무려 중학교 때 성적이 상위 30% 안에 들었다고 희문고등학교가 입학 설명할 때 자랑했어요. 대단한가요? 다시요. 입학생의 41%가 중학교 때 성적이 상위 30%였대요. 다시 얘기할게요. 59%는요, 중학교 때 성적이 상위 30%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9%, 60%에 해당, 10명 중에서 6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성적이 상위 30%에 안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런 압도적 성적을 내요. 제가 희문고 고3 내신만 7년을 했어요, 강남에서. 근데 희문고로 오는 학생들이 성적이, 그리고 여기서 운전고등학교 학생들 6년 동안 제가 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1학년 때 입학할 때 성적이 누가 더 좋냐? 운전학생들이 좋아요. 실제로 학생들 자질도 훨씬 좋아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대를 가고자 하는 또는 서울대를 가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작아요. 너무 쉽게 꼽혀요. 내신 성적이 한 번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냥 아니야. 말도 못 꺼내. 거기는 5등급, 6등급 나와도 자기가 당당하게 나는 그래도 의대 갈 거야. 왜? 선배들이 갔으니까. 그 학생들 여러분보다 훨씬 자질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여기 와서 보니 너무 대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들한테 얘 의대 보낼만 해요. 그러면, 학원 옮깁니다. 충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 자료, 여기 가운데 수학이 이렇게 딱 있는데요. 이 자료에, 처리 수학 이렇게 흑백으로 있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은데, 원래는 아주 호화찬란한 칼라 자료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자료 맨 밑에 보시면, 거기에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사랑하는 운전고랑, 제가, 시기하는 희문고 여기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보시면요, 거기 맨 밑에, 2022년 이거 제가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수능 1등급 비율이 희문고는 국어가 졸업한 학생들, 2022년도니까 작년에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국어 1등급 비율이 17.8% 수능이, 운전고는 14.02%라고 이거 작년 7월에 킨텍스에서 설명할 때, 그때 운전고에서 나온 자료예요.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차이가 3%밖에 안 나죠. 그쵸?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수학 1등급 비율은, 희문고는 43.7%인데 운전고는 15.09%래요. 이제 실제로 이 압도적 진학 실력의 차이를 이 단적인 숫자 말고 다른 걸 뭘로 설명할 수가 있죠? 수학에 쏟는 열정과 시간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성적은 똑같아요.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다 같이 내신은 다 4단이고, 그리고 대학교 성적은 다
비슷하게 나오지만 같은 100점을 얻기 위해서 국어에 투자하는 시간에 4배, 5배를 투자해도 수학은 그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단위수는 같아도 투자하는 시간이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강남의 학생들은요, 예비고 여름방학까지는 적어도 방학 때 학습의 거의 80% 이상 수학에 올인합니다. 네. 그러면 2학년 여름방학 정도부터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왜? 2학년 여름방학 올라가면 니신이 거의 끝나잖아요. 한 학기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그때부터 자기가 뭐 모자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이것저것 그 균형을 맞추다 보면요. 네, 여긴 김정현 국어학원이니까 국어는 하셔야 되겠죠. 네. 그죠? 네. 제가 얘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네. 하지만, 네. 그래가지고는,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국어하느라, 영어하느라, 영어 숙제하느라, 네. 이것저것,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수학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요. 방학 동안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엄마들 붙잡고 얘기를 하면, 너무 할 게 많아서 수학을 할 걸 못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불쌍하다니까요, 저는 애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재능은 뛰어나나, 네, 동네를 잘못 만나서 좋은 대학을 못 가는구나. 허허허. 이거 웃으면 안 되죠. 네, 슬퍼요. 네.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 진짜 어떻게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말해도 그냥 빈 메아리 쳐요. 네.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밑에 제가 적어 놓긴 했습니다만, 맨 마지막 줄이 있어요.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부원장님 자제분들도 다 운전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저분 자제분 때는, 네, 1학년 때 6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첫 모의고사에 수학 1등급 비율이 운전고는 적어도 50%를 무조건 넘겼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 15.09%인 학생들 이때도, 네, 잘하는 반은 50%를 넘기고 못하는 반은 50%가 좀 모자라서 그냥 평균 50% 보면 돼요. 네. 6월달 1등급 비율이. 숫자가 감이 안 오시나요? 1학년 때 6월달 전국 모의고사의 1등급 비율은 수학은 운전고 학생들은 50%는 1등급을 맞았다고요. 그리고 3년 후에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이 동네에 이 운전고 학생들을 주력으로 가르치는 학원들은 다 짐 싸야 되지 않나요? 어머니들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네에 그래서 망해서 문 닫은 학원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산 엄마들의 입시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네. 가서 항의하고 난리가 났어야죠. 그렇잖아요? 이자료가 나오는 순간, 이게 벌써 작년 여름인데요. 이자료가 나오는 순간, 네.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원들 다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그 운정반 꾸려서, 네, 열심히 운정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그 학원들이 아직도 그냥 그 학원들이 그대로 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일산은 그냥 대세 불변입니다. 그냥 전혀 움직이지 없어요. 네. 저는 1년에 운정 학생들을 한 10명쯤 가르칩니다. 대세가 아닙니다. 네. 네. 저는, 네, 1학년 때 1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1등급 놓친 학생이 없어요, 저는. 네. 6년 동안 없어요, 6년 동안. 그리고, 네, 저는,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요번에 재수한, 첫 번째 페이지, 그 위에 150등. 이게, 운전고 작년에 졸업하고 올해 재수한 학생인데요. 어머니가 전화했어요. 네, 전화해서 저한테 150등, 50등, 90등, 선생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전 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이게 150등 1학년 때 운전고 1학년 수학 성적이고요. 네, 50등이 2학년 때 수투 내신 성적이고요. 9등이 3학년 때 무조건 내신 성적이에요. 이 학생은 고3 때 내내 1등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89점 나와서 98% 수능 작년에.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과학을 망쳐서, 네, 그래서, 네, 재수를 했죠. 네, 시대인재에 전액 장학생으로 가서, 네, 그래서, 네,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끝에 조그만 점수 있잖아요. 옆에. 77. 올해 수학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화가 나겠죠? 이 학생이 서울대 가긴 할 것 같아요. 이선부 나와도 다른 과목 잘 나와서. 네. 근데, 네, 의대는 못 가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 굉장히 억울하고 아까운 친구인데,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너무 많아요. 사례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순진하거나 아니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의지가 없거나,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진학에 대한 열정을 좀 불태우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적절하게 그냥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뜨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일산은
엉터리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 안 물어보시니까, 네. 거기 계좌번호 없나요? 거기? 네. 그러니까. 아, 거기 있네요. 처리수학 그 옆에. 네. 전화번호도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는데, 네. 이번 겨울에 수원 수투를 공부할 계획이 없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여기? 3분의 1은 있는데. 네. 왜냐면요. 네. 제가 매년 만나는데, 그, 운전고등학교는 네, 2학년 2학기에, 네, 2학년, 네, 2학기 내신 과목, 수학 내신이 뭐죠? 수학 내신 과목이 미적분인 건 다 아시죠? 그쵸? 네, 여쭤볼게요. 네, 1학년 1학기 지금 올라가자마자 만나는 과목을 뭐라 불러요? 수학상이라고 하죠. 근데 수학상을 한 번도 선행을 안 하신 분 여기 있나요? 수학상이 정말 처음이에요. 5% 정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네. 2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여기 한 명은 있네요. 네. 슬퍼하지 마세요. 네. 그 학생도 지금부터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학 상하를 합치는 것보다 수학2가 양이 많아요. 그리고 난이도로는 고난도 문제의 개수로는요,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수학2의 고난도 문제의 수준에 이르는 고난도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에는 아예 안 나와요. 0문제, 0문제. 수학 1의 고난도 문제의 비율과 수학2의 고난도 문제의 비율은 모든 책에서 뭐 비율은 다 같이 고난도 문제 개수를 적어놨지만 실제의 난이도 차이는요, 네, 실제로 수2 수준의 고난도 난이도에 해당하는 그런 수1 문제는 정말 한 10분의 1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미적분으로 올라오시면, 네, 미적분의 고난도 문제에는 수2를 완전히 어린애 취급하는 그런 고난도 문제가 미적분의 산재예요. 네. 네, 그런데 이 미적분은 수2는 수1을 안 해도 수2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수학의 수학하에 세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단원의 가운데 토막이 뭐냐면 함수죠. 이 함수를 마치는 순간 뒤에 순열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수원 수2를 바로 가도 되고 수2부터 해도 돼요. 수원을 해야지 수2라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런데 수원 수2가 안 되어 있으면 미적분을 못 하거든요. 그럼 미적분을 내년 이맘때 하려면, 내년 이맘때라도 그래도 하려면, 그러면 지금 수2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번에 수2를 안 한 학생은 내년 이맘때에 그때 수2를 하면 미적분을 걔는 언제 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2학년 여름방학 때, 미적분을 시작하는 바로 직전의 방학 때, 다음 학기 바로 다음 달부터 미적분 내신인데 바로 직전에 미적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 운전고등학교 학생이 매년 적으면 25% 많으면 한 30% 이상이 생겨야 돼요. 아닌 것 같죠? 실제로 그래요. 또는 이번 학기에 이번 겨울에 수2 공부에 선행에 실패하는 거예요. 했는데 하나도 안 남아. 아는 게 없대. 수2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 수2는 뭐 1학년 수학은 나열식이라 중간에 까먹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수2는 집짓기기라서 대문 달고 네, 주방 네, 천장하고 벽 만들고 이런 건데 집을 전하는데 천장이 없어요. 집을 전하는데 문이 없어. 옆에 벽이 없어. 집을 진 게 아니죠, 그건. 그렇죠? 네. 선행을 했는데 안 남았어요? 선행을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 선행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원이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든 수2든 뭔가 선행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남은 거 또는 거의 안 남았어 또는 네 그걸로는 문제를 거의 못 풀어 이런 선행을 했다면 그런 선행은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무슨 A란 책을 봤으니 이번엔 B란 책을 봐야 된다고 어머니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잘 납득이 안 가고 설득이 안 돼서 요즘은 거의 설득을 포기했어요. 네. 중학교 학원에서 중학생들 데리고 선행하는 그 프레임이 그 논리, 그 언어 구조가 그냥 그대로 올라와서 고등학교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수2 꼭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볼 때마다 얘기하는데 매년 얘기하는데도 역시 네, 한 3분의 1쯤 안 합니다. 참고로 이번 기말고사 운전고등학교 미적분 기말고사 평균은 몇 점 나왔을까요? 네, 이번에 기말고사 평균 네, 생생정보 네, 45점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평균이 그러면 45점이 안 나왔으면 네 말로는 뭐 어떤 선생님이 43점이라 그랬고 어떤 선생님이 45점이라 그랬다는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한 반에 절반은 45점 이하가 아니라 네 그중에는 90점 100점도 있고 80점대 애들도 있으니 40점에서 80점까지 35점인데 그 35점을 45점에서 빼면은 10점? 네. 한 반에 30점대 애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한 3명 중에 1명은 30점대. 무슨 대학을 가요, 그 점수로.
근데 그 학원들 왜 다니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응? 아니, 속상하지 않아요? 여기 분종 어머니들 계시니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속상하지 않으시냐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서울공대 나오고, 네, 임용고시 학원 강사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임용고시 학원 파이널 강사 출신이라서 선생님들, 네, 이제 임용고시 받으려고 하시는 선생님들 가르치고 입시판에 아주 오래 있었어요. 네, 입시판에 아주 오래 있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놀려고 학원 강의 시작했다 발목 잡힌 사람이라서, 그래서, 네, 그렇게 막 학생들에게 막 이렇게 막 그냥 애달고 그러지 않는데, 여기 와서 매년 해가 가면 갈수록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쟤네들은 정말 어떻게, 네, 자질은 충분히 의대 가고 서울대 갈 만한 애들인데, 쟤네들 붙잡아 앉혀놓고, 네, 결과가 저렇게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네, 학생들, 학교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또 한마디를, 네, 끝낼게요. 네. 저 1학년 준정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가 어렵다고 난리들이라고요.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한다고 제가 들어서 깜짝 놀라서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1학년, 올해 거예요, 올해 거. 타입 붙이느라 힘들었어요. 네, 올해 겁니다. 사실 제가 친 거 아니고. 이게 올해 시험입니다. 올해 봄에 본 시험이에요. 올해 본 시험지. 네, 21문항 전부 다, 네, 오리지널 그냥 가지고 왔어요. 네. 자, 이제 제가 거기다가 써놨는데요. 이제 1번 5초, 2번 10초, 3번 15초.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이 시간에 풀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풀려요. 안 되는 사람은, 네, 기본이 안 닦여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손 안 대도 풀려요, 이 앞에 있는 문제들. 네, 좀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1분이 이제 10번부터 1분 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15번부터 이제 5분, 3분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다 어떻게 해요? 3분, 네. 2분, 4분, 6분 이렇게 나오죠? 서술형 세 문제. 그죠? 자, 이제 제가 대충 감각, 네. 이렇게 해서 21문제 몇 분 걸렸을까요? 이게 다 합치면 몇 분일까요? 집에서 계산기 뜯어보셔야 되지만,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0초, 5초 이런 것도 많은데, 네. 뒤에 5분짜리, 10분짜리 되는데, 이거 다 합치면 몇 분 될까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40분에서 15초인가 모자라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 문제 딱 버벅거리면, 두 문제만 딱 버벅거리면 얘는 시간이 더 이상 모자라는 거예요. 세 문제 버벅거리면 그때부터 못 푸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문제 버벅거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점수가 그냥 80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는 문제 푸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네. 고1 수학이 중요하니까 고1을 또 열심히 닦아야 돼서 이번 방학 때도 고1을 하느라 정신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 열정을 쏟지 마세요. 네. 여러분, 고난도 문제는요, 고난도 문제를 해결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중위권 문제는 아무래도 해결이 안 돼요. 10,000개의 계단, 1,000개의 계단이 있는데, 가다 보면 1,000개의 계단 꼭대기에 도달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학은 네모입니다. 네. 길을 잃어서 1,000개의 계단에 도달하지 못하고요. 중간에 뭔가 에너지가 갑자기 와갖고, 붕 날라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지, 계단이 계속 이어져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 네, 별의의 순간? 깨달은 순간? 네, 지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이 점프업 되는 순간? 네. 무슨 문제집을 풀어야지 해결이 돼요? 이런 사고 자체가 틀린 사고예요. 고3은 킬러문항 수능 30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킬러문항 거기 4개예요. 3개예요. 네, 3년 동안 3문제를 풀기 위해서 1000문항을 넘게 풀어도 그 3문제를 못 맞춰요. 무슨 문제를 풀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 문제를 안 해서, 이 책을 안 해서 이 문제를 못 틀렸어. 이런 생각은요, 아직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고등학교 수학과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풀만한 논리적 사고력의 단계, 수학적 사고력의 단계에 이르는 학생들만 그 문제는 안 풀어봤어도 그런 문제를 푸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교육의 목표는요, 우리 수학교육의 목표는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능력을 가진 선생님한테 배우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갖거나.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수학은 지식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학은 얘가 공부를 얼마나 했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수학은 얘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똑똑한 학생이냐를 물어봐요. 얘가 다음 단계의 고도의 복잡한 논리적 구조로 가득한 그런 다음 단계의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이 수학적 사고력은 똑같은 말이에요. 논리적 사고력. 그게 향상되도록 수학 공부를 가르칠 자신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수학 공부를 잘 해도, 열심히 해도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그 많은 문제를 풀고 성적이 떨어집니다. 수학은 그렇게 문제의 양에 따라서 보상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공부했으나 떨어지고, 재수해서 1년 더 해도 성적이 떨어지고, 네, 뭐 재수 3수해도 성적이 떨어지고, 네, 수학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단선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도 문제, 운전고에서 1등급을 받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고난도 문제를 미친 듯이 푸셔야 되고, 그 고난도 문제를 정말 한 번 풀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여러 번 풀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출제자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냈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도달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저한테 그걸 배우시면 됩니다. 네. 그건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풀어줘도 전혀 모르고 그냥 답만 내주는 선생님들이 가득합니다. 네.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깊이를 만들어 드립니다. 네. 자, 그 시간표랑 뭐 이게 다 써놨는데요. 네. 이제 그냥 한번 상담 한번 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12월에도 네, 약식 강의를 하나 하고 있는데 와서 한번 네, 이제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개강하는 날 첫날 네, 학원에다가 양해를 구하시고 와서 하루 수강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저는 목표를 네, 서울대 또는 의학계열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오시면 네, 도와드립니다. 우리 애는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네, 운전고를 갔으니 운전고 학생 중에 절반은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애들을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